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오늘 이틀째 국회 상임위에서도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개관은 가능한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KTX 서대전 경유 문제를 따져 물은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부의 설익은 운영 계획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며 국토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지역 경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졸업식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86살의 할아버지가 특별한 졸업장을 받아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의 발목 잡힌 아시아 문화도시 특별법이 오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광주만을 위한 법이라며 통과를 막고 있고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입니다. 상임위 이틀째 전체 회의에서도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전체 회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두 차례 더 남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라면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의 쟁점은 국가가 언제까지 문화전당을 운영하느냐입니다. 전당을 일정 기간 국가가 운영하고 난 뒤 무조건 법인화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그때 가서 다시 법인화 여부를 검토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뒤늦게 정부와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야당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안 해온 게 아니고 협의를 해온 겁니다. 이게 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정부의 태도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건데요.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문화전당 법안이 광주만의 법이라며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다른 쟁점 법안과 문화전당 법안의 통과를 맞바꾸려 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저희한테 뭔가를 하나 더 받아내고 싶은 측면이 있겠죠. 광주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화전당 정상 개관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문화전당 개관 준비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필요한 인력은 못 뽑고 운영 예산도 못 쓰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확인하고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문화전당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법 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데는 정규직 423명을 비롯해 97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정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조정과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지만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단의 전당 관리 인력과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는 아시아 문화 개발원의 인력으로 전당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전당 개관을 7달 앞둔 지금 아시아 문화 개발원의 정규 직원은 계획된 인력의 10분의 1인 40명에 불과합니다. 개관 준비의 핵심인 콘텐츠 제작 인력들은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의 기간제 직원들입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과 조직을 가동하도록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운영 조직이 없어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더 못하고 시설도 더 보강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당장 우리한테 와 있거든요. 지금 본격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됩니다. 문화전당이 일시에 문을 열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개관할 것이라는 말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라면 납득이 가능하지만 운영할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윤석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은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석 의원은 설익은 운영계획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역 갈등이 촉발됐다며 국토부 장관을 질타했고 정부의 승인 과정에서도 호남 지역민들은 속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정실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후보 검증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광주시는 후보 검증이 강화되면서 최근 진행된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와 교통문화연수원장 공모 과정에서 시장의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떨어진 기름값이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만 정유업계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730대, 주말이면 1000여 대의 고속버스가 기름을 넣는 광주 유스퀘어. 많게는 하루에 15만 리터의 경유를 소비하는 버스 회사들은 요즘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유가가 리터당 100원만 하락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1,500만 원이나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운송사들 전체적으로 올해 최고의 흑자를 냈지 않았다는 거지만 80달러 간 것이 50달러 내라고 45달러까지 내라고 했는데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 자동차 생산 공장도 유가 하락의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수출을 위해 운송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차량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버스 회사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요 회사들은 유가가 내려갈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 도입가가 떨어져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제한 석유 제품 가격도 하락해 마진이 나빠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격 예측도 쉽지 않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간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 하락이 되면은 정유사들은 항상 손해죠. 들어오는 가격은 비싸게 주고 원유를 사왔는데 유가가 하락되면 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화를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저유가 시대가 찾아왔지만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요즘 각급 학교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조선이공대에서는 올해 나이 86살의 할아버지가 특별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김상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학사모를 쓰고 있는 이 노인. 올해 86살의 김상은 할아버지입니다. 손주들보다 어린 20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한 결과 당당히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렇습니다. 다른 말을 누가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꼭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만 마친 채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김 할아버지. 슬하에 3남 5녀를 키워내느라 공부를 하지 못했던 한을 이제야 풀었습니다. 78살의 나이에 검정고시를 시작했고 84살에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 창업 경영과에 입학한 김 할아버지는 지난 2년 동안 결석 한 번 없이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가족끼리 펜션을 빌려서 약속을 다 해놨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개근상을 타야 된다고, 학교를 꼭 가셔야 된다고. 휴가를 같이 한 번도 못 갔어요. 사실은. 이제 열심히 모시고 다녀야죠. 할아버지의 부지런함과 열정은 손주뻘 되는 동료 학생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습니다. 젊은 학생들한테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어르신이 계시니까 학생들이 또 어르신을 본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커피 전문점을 열어보고 싶다는 김 할아버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즐거웠죠. 공부하면서 많이 즐거웠어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에 처형된 뒤 90년 만에 일본에게 돌려받은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화장될 뻔했다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치욕의 역사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1932년 일제가 중국인 3천여 명을 무차별 살해한 핑딩산 양민 학살 사건. 현장에서 유골 800여 구를 수습한 중국은 이들을 실물로 전시해 일제의 잔악성을 고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就是让中国人民和世界人民共同记住那段苦难，那么以后不要再发生这样的苦难。 중국뿐 아니라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등 각국은 끔찍한 역사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90년 만에 일본에게 돌려받은 동학군 지도자의 유골은 어떨까? 흉상과 글씨가 쓰인 유골 사진은 전시됐지만 유골의 실물은 120년 동안 일본 연구실과 국내 박물관 창고를 떠돌았습니다. 영면하실 수 있도록 모시는 게 우리 후손의 도리죠. 왜냐하면 죄인들이죠. 그래서 근데 화장은 그 역사적 가치, 그 유골에 써있는 글씨 이것은 땅에 묻으면 화장을 하든 그냥 묻든 3개월이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학군이 진도 등 전남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는 증거이자 일본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연구 대상인 실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문화재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던 6월의 화장과 진혼식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박광태, 강훈태 두 전직 광주시장들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명예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사무실에서 명예위원장 위촉식을 갖고 박광태, 강훈태 전 시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박광태, 강훈태 전 시장과 정의화 국회의장 등 3명의 공동 명예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유대회 조직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광주와 전남북 지역 주요 경기장 70곳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전력 공급 6개 회선의 선로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회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연인원 3,500여 명과 90석대의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전남 64개 마을과 자매 결연을 하고 상호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본사의 모든 처실이 나주 지역 36개 마을과 1처 1촌 자매 결연 협약을 갖고 광주 전남 지역 본부의 각 사업장도 전남 지역 28개 마을과 자매 결연을 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봉사활동을 통한 상호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 등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만큼 낮은 형량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선원들의 변호인들은 세월호 참사가 승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로 발생했다며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